조선별난사 임진왜란. 이여송이 겁먹어 일본군 섬멸의 기회를 놓쳐버린 벽제관 전투. 벽제관 전투는 임진왜란 때인 1593년 1월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던 역관인 벽제관에서 명나라 군사와 일본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벽제관에서 남쪽 3km 지점에 있는 일명 숫돌고개라고 불리는 여성령에서 일어나 여성령 전투라고도 합니다. 평안도 방면으로 진격했던 일본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해 1월 이여송이 거느린 명나라 원병과 조선 관군에 의해 평양성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 등은 황해도에 주둔하고 있던 구로다 나가마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도망해 돌아왔습니다. 이때 개성수장 고바야가와는 끝내 사수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우키다의 철수 권유 때문에 퇴각하기는 했으나 서울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다치바나와 같이 성 밖에서 명나라군과 대결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당시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의 총병력은 5만에 이르렀습니다. 함경도로 진격했던 가토 등의 약 2만의 군사만이 아직 철수하지 못했는데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은 고니시와 오토모를 제외한 4만여의 장졸로 고바야가와를 선봉장으로 삼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명나라군은 평양 승전의 여세를 밀고 나와 개성에 집결, 작전회의를 끝내고 1593년 1월 25일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본군의 주력을 경멸하고 서울을 수복하려던 것이었는데 이때 일본군은 명나라 병사를 요격하려고 북상 중에 있었고 선봉은 여성령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승전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이여송은 1월 10일에 별 문제 없이 개성을 장악했으며 1월 25일 명나라의 선봉장인 부총병 사대수 등이 일본군과 소규모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대수의 부대가 60명의 목을 베면서 명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여송은 일본군을 점점 더 얕보았고 한성을 한 번에 수복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6일이 되어서야 파주까지 남하했고 여기까지의 상황들이 패전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여송은 해음령을 넘어 벽제관으로 급행, 만객현으로 진출해 양군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월 26일 명군은 선봉 3천의 기병을 한성으로 보냈으며 정탐을 통해 명군의 경로를 파악한 일본군은 이튿날 벽제관에서 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조총사격과 백병전 협소한 공간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길바닥이 진흙탕이 된 악조건이 겹쳐 명군 기병대는 후퇴하고 맙니다. 고바야가와가 거느린 일본군은 3대로 나누어 명나라군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포병이 도착하지 않은 명나라군은 기병만으로 고전을 면하지 못했고 조총의 집중사격을 받아 참패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일본군은 주로 오타치를 휘두르며 근접전 위주로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군이 긴 칼을 휘두르며 돌격해왔다고 적었습니다. 1월 27일 이여송은 조명 연합군 다수의 병력과 포병 등을 놔두고 기병 천여 병력과 호위군만으로 한성으로 직접 향했으나 가는 도중 급습을 당하여 포로가 될 뻔했습니다. 이여송은 지휘사 이유승의 희생으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늦게 도착한 부총병 양원이 거느린 화군의 맹활약으로 일본군은 해음령을 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명군은 일본군의 수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평양까지 도망갔습니다. 이후 명군의 증원군이 합류하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다시 일본군의 증원군이 도착하면서 명군을 몰아내는 등의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명나라군은 일본군의 추격으로부터 탈출, 파주로 후퇴하였다가 개성으로 물러났는데 이 싸움에서 조선의 도원수 김명원 등은 이여송이 적을 경시하고 무모하게 진격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원군의 뒤를 따라 떨어져 행동했으므로 조선군의 손실을 면할 수 있었는데 유성룡 등은 이여송에게 재공격을 주장했으나 겁을 먹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함경도에 있는 가토의 군이 양덕 맹산을 넘어 평양을 기습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에 명나라군은 부총병 왕필적을 개성에 머물게 하고 조선의 제장에게도 임진강 이북에 포진할 것을 명한 다음 다시 평양으로 회군하였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 뒤 명나라군의 행동에는 적극성이 줄어들고 일본군을 섬멸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6번째 기사 1593년명 만력 21년 제독 이여송이 도로 평양에 머물다. 제독 이여송이 도로 평양에 머물렀다. 제독이 오래도록 개성에 머물면서 군량이 떨어져 가는데도 전진할 생각은 없이 자주 사람을 경략에게 보냈는데 이는 대개 전일의 화의를 계속해 보려는 것이었다. 때마침 아언이 있어 적장청정이 장차 안변에서 서쪽으로 평양을 침범하려 한다. 하자 제독은 이를 인하여 큰소리치기를 돌아가 평양을 구제하려 한다. 하고는 드디어 군사를 인솔하여 서쪽으로 돌아가고 왕필적을 개성에 머물려 두었다. 이때 전라도 순찰사 권일이 고향의 행주에 진주하고 이비는 파수에 고원백과 이시연은 해유령에 김명원은 임진에 있었다. 제독이 적반사 이덕형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군사는 형세가 고단하고 원군이 없으니 다 강북으로 돌아가 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유성룡이 종사관 신경진으로 하여금 달려가 제독을 보고 쾌군에서는 아니 될 5가지의 이유를 진술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첫째, 선왕의 묘소가 모두 기전에 있어 적의 소굴 속에 빠져 있으니 참아버리고 갈 수 없고 둘째, 경기 이남의 유민들이 날마다 왕사를 바라고 있는데 물러갔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으면 기대할 데가 없어져 서로들 적에게 돌아갈 것이고 셋째, 우리나라 국토는 한치라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넷째, 우리나라의 장사가 힘은 약하지만 바야흐로 의지하여 함께 전진할 것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철수에 후퇴하라는 명령을 한번 들으면 필시 모두가 분하여 흩어질 것이고 다섯째, 한번 후퇴하여 적이 그 뒤를 따라 붙으면 임진강 이북이라 하더라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제독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다. 명사신종실록에서 이 전투를 자군의 승전이라고 기록했으나 실상은 명군의 완벽한 패배였는데 일본의 기록인 태압기에서도 평양, 개성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명군 10만을 적은 병력으로 격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체적 병력 규모는 한국과 중국에 남아있지 않고 1924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편찬된 일본 전쟁의 역사 조선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튼 이 전투에서 대패한 조명연합군은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이여송은 일본군을 추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후 조선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 피해의 논란명이 일본 측의 휴전을 제안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북방에서 내려오던 조명연합군과의 공조를 위해 행주산성에 진을 치던 삼천의 조선군 병력은 고립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행주산성의 조선군에 대해 명군을 패퇴시킨 여세를 몰아 강공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대패하고 한성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 이여송은 평양으로 퇴각하여 대동강을 차지하고 방어만 하다 4월 18일부터 일본군이 경성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부산으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고 20일에 경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영의정 유성룡 등은 명나라 군대를 설득하여 대대적으로 일본군을 추격하기로 하였지만 이여송은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명나라 조정은 경부상서 석성 등의 말을 받아들여 병력의 철수를 감행하고 단지 유적만을 남겨두어 뒤실을 수습하도록 했습니다. 이여송 등은 이에 12월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며 공을 세움에 따라 태자태보가 되었고 세력 백석이 증가되었습니다. 만력 26년 4월에 토만이 요동을 침범하자 이여송은 명을 받고 적군의 토벌에 나섰지만 경기병들을 거느리고 적진에 깊이 들어갔다 매복에 걸려 분전하다 사망했습니다. 신종은 매우 슬퍼하여 이여송에게 소보 영원백을 추증하였으며 또한 사당을 짓고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한편 이 전투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전투인데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전투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반목하는 이슈가 된 것은 중국, 일본, 한국 3자가 모두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료에서는 벽제관 전투를 대첩으로 기록하는데 일본의 저명한 지장인 코바야카와 다카카게와 우키다 히데이에가 정밀하게 기획한 명군에 대한 포위선멸전이라는 것입니다. 명군이 평양 전투에서의 승리 후 경적 심리로 함부로 진격하던 것을 이용하여 일거의 수만 명군을 섬멸하고 이여송 등은 겨우 목숨만 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기록은 비교적 재미있는데 윤근수 등 군대를 따랐던 대신들은 명군이 300이 죽고 일군도 300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쌍방이 비슷했다고 적은 것인데 이것은 표준적인 사대주의로 조선의 보편적인 견해는
명군이 이 전투에서 소수로 다수를 상대하다가 결국 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벽제관전투는 쌍방이 진정으로 상대방의 실력을 인식하게 된 조우전으로 이여송은 자신이 데려온 4만으로 10여만의 일본군을 괴멸시키려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군 장수들도 일본 전국시대의 소위 백전노장의 군대도 명군을 만나서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서 정면으로 대결해서는 흉가길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 임진왜란은 이여송이 겁먹어 일본군 섬멸의 기회를 놓쳐버린 벽제관전투였습니다.